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난리죠. 엊그저께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때문인데, 정부는 다가오는 8월 달 임대차 기간 2+2년 전세 계약 만기가 되는 관계로 전세 금액이 다시 급등할까봐 임대인들에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 인상을 한다면 그러한 전세 계약이 신규가 됐든 갱신이 됐든, 여기서 말하는 신규라는 것은 현재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상 이사를 가고, 개인적인 사정상 이사를 간다면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그냥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규로 세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5%만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갱신 계약이라는 거는 기존의 세입자가 2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2년 동안 또 이제 갱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다면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까지 해 주겠다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에서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신규나 갱신 계약 체결한 경우, 그렇죠? 5% 이내 올릴 경우에 해당이 되고, 다주택자이거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를 3채, 4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다주택자들이야 어떻게 보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팔고 전세 준 집을 나중에 혼자 남긴다? 요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은 극히 좀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상생 임대인 요런 제도의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본다면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비거주를 하죠. 비거주를 했다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마찬가지로 비거주를 했어요. 비거주를 하면서 내가 지금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해주겠다? 그냥 5%만 전세금을 올린다면 이제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살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거로 봐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나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인상,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인데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올해 연말까지 전세 낀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전세를 주고, 그렇죠.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전세 계약 중 임대료를 5%만 올리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간 전세를 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난 혜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수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 물론 종부세 무섭긴 무섭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 2채, 3채를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 입장이라면 무섭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종부세, 재산세,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재산세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 소유자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가장 무서운 세금은 역시 양도소득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요, 조정 대상 지역에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아주 놀라운 세금 혜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조심할 부분인데요. 기존 세입자를 인수를 하고 매수한 경우, 이제 2021년 10월 달에 전세를 낀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이니까 매도인은 A가 되겠고 세입자는 B라고 가정한다면 나는
매수자 C가 되겠죠. 그런데 1항 계약은 2021년 10월달 전세 계약은 매도인 A하고 세입자 B와의 전세 계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항 경우에는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023년 10월달 전세 5% 인상을 한다, 재가액을 한다라고 할 때 그때는 이제 과거에 매도인 팔고 나갔으니까 이제 매수자 C와 세입자 B와의 이제 계약 갱신이 되겠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 즉 집주인이 A에서 C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즉 세입자는 B에서 D로, D에서 E로, E에서 F로 이렇게 세입자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집주인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언제까지? 4년간. 따라서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상생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부분은 기존 세입자를 끼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이라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핵심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나 갱신으로 5% 전세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올해 12월까지 매수를 하고 세입자를 구한 후 앞으로 2년 뒤인 12월 31일까지 5% 전세 인상을 한다면 비과세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그동안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하였던 조정 대상 지역 내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그러한 전세낌 투자는 다시 꿈틀 거릴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또 조심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앞으로 4년간, 그렇죠? 2 플러스 2년이니까 4년간 전세를 준 이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아파트 가격 급등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4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미래는 함부로 예측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국에 4년 뒤 아파트 가격 그렇죠. 이 부분은 함부로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중요하죠. 3, 4년 뒤에는 입주 물량이 분명히 늘어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입주 물량이 4년 뒤에 확 증가가 된다면, 그렇죠? 이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요, 상생 임대인 제도로 갭 투자자들에게 폭탄을 안긴 것 같아요. 일부 갭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당근과 4년 뒤 입주 물량이 터질 경우에 집값 하락이나 폭탄, 이러한 폭탄의 채찍까지 주면서 니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라. 이러한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전세금 급등을 5%에서 억제를 하는 효과를 보면서 갭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라라는 그런 폭탄을 안기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수준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